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은 환승연애2에 이현씨가 처음에 왔고 두 번째로 도착한 규민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규민씨가 도착을 해서 현관을 나서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슬리퍼를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서 나와요. 그래서 올라가죠.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조금 튀는 행동이에요. 저것만 갖고 튀는 사람이라 보기는 어려운데 저렇게 보편적이지 않은 행동에 저 사람의 심리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냥 그런 데서 단서를 찾으면 조금 더 단서가 빨리 찾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저기서 왜 굳이 현관을 나서지 않고 여기 옆에 슬리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을 넘어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다시 나가가지고 옆 밖에서 슬리퍼를 찾아.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죠. 평생 살았던 그 집 구조가 저쪽에 슬리퍼가 있었다. 그 집 안으로 슬리퍼를 안 신고 들어오면 안 되는 집에서 살아오는 그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일 수도 있어. 실은 이게 가장 가능성이 클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정이야. 가설이야. 물론 첫 번째도 가설이지만 꼼꼼하고 무언가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시작하지 않는 성격. 완벽주의적인 면은 있지만 그게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무기력하거나 게으를 수 있는 성격.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완벽주의적인 거라는 거는 실제로 뭔가 내가 완벽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남한테 완벽하게 보여야 된다 라는 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그냥 키가 좀 더 커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그냥 맨발이면 너무 작아 보이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뭐 키가 좀 작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어쨌건 그런 가설들을 일단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이 사람이 뭔가 꼼꼼하고 완벽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키나 이런 피지컬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건지는 차차 보면 돼. 그래서 이현 씨를 만납니다. 둘이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전 사실 잠 못 자고 왔어요. 이현 씨도 나도 잠 못 잤다고. 그래서 규민 씨는 나만 잠 못 잔 줄 알았는데 잠 못 잔 사람이 또 있네. 의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의외라고 생각하겠어? 규민 씨가 왜 잠을 못 잤는지를 보면 돼. 그건. 그래서 이현 씨는 자기가 긴장돼서 못 잤으니까 긴장되셨어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규민 씨는 저는 일하느라 그래서 여기 입주해야 되니까 일 준비를 끝내느라. 그러면 규민 씨는 여기에 나를 셀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온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규민 씨가 지금 나이에 비해서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영상 디자이너면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바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 건 맞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스튜디오도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삶으로 자기 자신의 자부심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필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규민 씨가 이제 음식 뭐 좋아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현 씨가 나는 가리는 거 없다. 그래서 이현 씨도 물어보죠. 좋아하는 음식 있냐? 규민 씨도 저도 사실 안 가리고 먹는다. 그런데 이현 씨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매운 거 잘 드세요? 매운 거 진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규민 씨가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실제로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규민 씨는 자기가 그동안 먹어왔던 거에서는 잘 먹으니까 잘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자기는 뭐든 잘 먹는 시원시원하고 그런 쿨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좀 예민한 면이 있고 좋게 말하면 섬세한 면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자기가 강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강함이 자기의 장점은 아닌 사람. 이게 이현 씨가 웃죠. 뭐야 매운 거 못 먹네. 세상에 매운 음식이 절반인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규민 씨도 약간 민망해합니다. 매운 거 빼고 라고 해놓고 굴이 떠올랐어. 매운 거랑 굴이랑 그래 뭐 굴 못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이현 씨가 또 터집니다. 그래서 이현 씨가 굴이랑 매운 거 빼고 그러니까 그리고 꽃게 못 먹는다고. 그렇게 이현 씨가 막 웃죠. 이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나 봐요. 꽃게는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다고. 이현 씨가 물어봐요. 꽃게 알레르기면 힘들지 않아요? 그 맛있는 거를? 이 말도 실은 이현 씨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알레르기에 있어서 그 맛있는지 맛없는지 잘 몰라요. 물론 옛날에 먹어봤던 그 흐릿한 기억 속에 되게 맛있다는 느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알레르기에 있어서 못 먹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지. 이현 씨는 답을 빨리 찾고 그걸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일단 내가 좋아하는 꽃게라는 생각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현 씨가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또 물어봐요. 뭐 음식 가리는 거 있으세요? 그때 마침 이현 씨의 전 남친이었던 저요? 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현 씨가 아까 규민 씨랑 얘기했던 것처럼 이래놓고 또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라고 하니까 규민 씨가 웃죠. 그런데 표정은 안 좋아요. 바로 그 표정이 식어버리지.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를 원하지 않는. 물론 그럴 수 있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또 태희가 왔을 때는 저 사람이겠다. 저 사람이 X가 봤을 때 이상형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제 X가 외모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성격도 워낙 밝고 통통 튀어서. 그러니까 규민 씨는 혜연 씨가 이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혜연 씨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지 외모적으로. 그러니까 규민 씨가 지금 혜연 씨가 뭐 못생겼다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 혜연 씨를 안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 두 사람을 또 다룰 일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또 언급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시선이 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규민 씨가 태희 씨한테 귀여운 구석이 많다는 말을 합니다. 태희 씨는 귀엽지 않다. 나는 귀엽지 않아요. 근데 규민 씨가 계속 조금씩 포인트가 있다. 귀엽다. 태희 씨는 난 귀여운 스타일 아니라고. 그래서 규민 씨가 이제 그때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물론 태희 씨가 귀여운 면이 있죠. 그런데 규민 씨가 보면 자기가 주눅들 만한 요소를 가진 사람을 귀여운 사람으로 보려고 애를 써.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좀 부족한,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면을 저런 생각으로 좀 이겨내는 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규민 씨가 여기에서 또 형이고 그리고 또 귀여운 모습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막 열등감을 드러내고 막 이 사람을 공격하고 그것보다 훨씬 성숙한 태도일 수 있지. 근데 이제 저 말의 원인이 이제 그런 심리가 아닐까. 그냥 유추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규민 씨는 자기가 이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을 싫어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면이 있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고 했을 때 짧게 만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길게 만나는 게 좋아요? 실은 이것도 자기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때는 우리가 정보가 없으니까 맞춰가기가 참 힘든데, 이렇게 질문하거나 가정을 하고 말할 때는 저 사람의 경험이겠구나 생각하면 되게 많은 상황에서 들어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자기 얘기를 물어보려고 지금 서두를 꺼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연 씨랑 나연 씨는 짧게 만난 게 좋다. 근데 이현 씨랑 민기 씨는 길게 만난 게 좋다. 그런데 참고로 혜은 씨는 나연 씨가 규민 씨를 안 좋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만난 시간을 짧게 말했어. 너무 혜은 씨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한 거지. 그러면서 지수 씨는 근데 헤어진 기간이 중요한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죠. 그럼 이제 규민 씨가 물어봐요. 그럼 한 8년 만났대요. 그러면서 8년을 예시로 들어. 규민 씨가 혜은 씨랑 만난 횟수가 8년인가 9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난 날짜를 계산하면 6년 4개월인가 그렇죠. 횟수로 7년인데 두 사람이 중간에 헤어진 거 이렇게 하면은 횟수로 따지면 8, 9년이란 말이야. 그래서 8년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얘기야 결국. 이런 거 얘기해. 보통 자기 얘기거나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거나 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들어야 돼.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고민하는 게 무심코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의견이 다릅니다. 뭐 나연 씨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 민기 씨는 좋다고, 오히려 그 사람이 진중하게 느껴져 좋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또 이현 씨도 이제 8년을 만났고도 헤어졌다면 그건 이제 진짜로 끝난 걸 수 있다. 의견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규민 씨가 나중에 이런 나연 씨나 이런 사람들이랑 데이트를 할 때 사귄 기간을 정확히 안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성적인 감정적 교류가 있는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좀 미뤄두는 걸 수도 있지. 아니면 뭐 방침상 말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혜은 씨가 도착하고 이상형을 물어보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혜은 씨는 나는 좀 눈이 찢어지고 무쌍에 좀 운동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혜은 씨가 말을 한 건 실은 규민 씨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규민 씨가 체대 출신이고 혜은 씨랑 만나는 동안 또 군인이었던 시절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무쌍에 눈이 찢어진 사람이었고, 그거를 규민 씨 자기소개서에도 쓸 정도로, 그러니까 혜연 씨는 규민 씨 외모를 그렇게 묘사해 왔단 말이죠. 근데 규민 씨는 저 운동하는 사람 좋아해요 라는 말이 자기라고 생각을 안 해. 자기는 항상 혜연이 앞에서는 약한 사람이었거든. 그리고 똑똑한 사람. 혜연 씨는 되게 그 규민이가 귀엽고 똘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혜연 씨가 막 생각이 없다 이 뜻은 아닌데, 약간 단순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꽂히면 가는 사람에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규민 씨는 계산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상하지. 이 사람한테 뭘 필요할지가 더 고민하고, 물론 혜연 씨도 고민하고 자상한 사람인데 조금 그게 다르지. 규민 씨는 되게 생각이 많아. 뭘 하나 하더라도 곰곰이 생각하고 계산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혜연 씨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되게 시원시원하단 말이야. 단순하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 좀 시원시원한 성격이지, 그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혜은 씨가 봤을 때는 규민 씨가 똑똑한 사람이야.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 저게 다 규민 씨를 묘사하는 말이에요, 지금 혜은 씨 입장에선. 그리고 손이 따뜻한, 내가 몸이 너무 차고 추워서 손이 따뜻한 사람인데, 저 말도 혜은 씨랑 규민 씨가 사귀었을 때 처음에 규민 씨가 혜은 씨에게 고백을 하고 두 사람이 사귀는 그런 과정에서 손을 규민 씨 주머니에 넣었더니 혜연 씨 손을 잡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죠. 규민 씨가. 거기에 이제 핫팩이 있었다. 그래서 손도 참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 따뜻함이 여전히 기억난다는 말을 혜연 씨가 했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그 처음 만났던 그 다정했던 그 시절에 규민이가 그리운 거야. 혜연 씨는 그거를 지금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규민 씨가 거기에 대해서 이상형, 자기 이상형을 굳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지점은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는데, 혜은 씨가 말한 그 건강한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지금. 건강하고 운동하고 똑똑한 사람. 그래서 혜은 씨가 이런 제스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덩치가 큰 사람이잖아. 자기가 아닌 거지. 희두 같은 사람이지. 아니면 태희처럼 이렇게 좀 훤칠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을 혜은 씨의 제스처를 통해서 떠올린 거야. 그게 과거에 규민은 혜은한테 실망했던 그런 순간의 기억이 떠오른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상형 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얘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신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건 나중에 혜연 씨가 말을 했더라고요. 이거 내가 혜연 씨가 말하기 전에 예전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른 사람과 이런 그런 사회적 관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거를 보여서 규민 씨가 실망했다. 이제 그 얘기를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 제스처를 보고 규민 씨는 그게 떠오른 거야.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그 기억이 떠오른 거지.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얘기를 꺼냈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혜연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어. 똑같은 행동을 예를 들어서 나연 씨 같은 사람이 규민 씨한테 했다면 규민 씨가 그 정도까지 실망 안 했을지도 몰라. 근데 물론 나연 씨 같은 사람과 안 사귀었을 가능성도 크죠. 그런데 어쨌건 규민 씨가 혜연 씨를 만날 때 규민 씨 마음속에서는 혜은이는 나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규민 씨 같은 경우는 되게 소유욕도 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보다 부족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가 되게 두렵잖아요. 내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만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게 소유욕으로 발전한다고. 그래서 꼭 그렇진 않은데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 소유욕이 강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물론 또 열등감은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치열하게 해내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돼주기도 하지. 그리고 열등감이 아예 없는 사람 없고 다 있지. 없는 사람이 어떻겠어. 그걸 이겨내고 또 그걸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이 쓰는 거지. 그걸 연료로 쓰는 거지. 규민 씨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건 그게 떠오른 거지. 내가 정말 나밖에 안 보던 혜은이가 그러지 않았던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순간에 이게 가상의 인물일지 규민 씨가 실제로 봤을지는 모르겠어. 어쨌건 그 사람이 떠오른 거야. 그래서 지금 저 말을 굳이 꺼내는 거거든요. 아까 혜연 씨의 제스처 때문에. 근데 어쨌건 이 규민 씨와 혜연 씨 얘기를 통해서 규민 씨에 대한 얘기는 좀 더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좀 짧게 끝낼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